시간은 결코 늦지 않았어요. 모든 결정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이른 나이에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서 그걸 바꾸지를 못해요. 미숙했던 내가 했던 결정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는요, 내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때보다 성장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리는 결정이 가장 나다운 결정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남들한테 맞춰서 내가 전혀 즐겁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어서는 내가 생각하는 50대를 맞이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40, 50은 나라는 꽃을 피우는, 만개하게 만드는 그런 나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물가물한데요. 29살에 결혼한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빨리 결혼해야 돼. 그래서 좀 성급하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요, 지금 이제 46살이 돼서 29살의 저를 보니까 정말 세상 물정도 모르고 좀 어린 거예요. 너무.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만한 나이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46살이지만 저는 제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40살이라고 해봐요. 지금 40살 동안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까지 기억이 나시는지. 10년 전의 일 기억 안 나겠죠? 5년 전에, 1년 전의 일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한 일을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에 빠졌을 때 느낀 게 뭐냐면, 그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라는 개념인데, 제가 36살에 우울증에 빠졌잖아요? 근데 저를 절망의 더 깊은 우울증의 바닥으로 빠뜨리는 건 시간이었어요. 내가 36살을 살았는데 지금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지금은 살 수 없어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지금도 못 살고 있어. 근데 내가 이런 생활을 36년을 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 이상은 살 거니까. 그게 정말 절망이었어요. 나는 지금 단 하루도 못 살겠는데 이렇게 36년 어떻게 살지? 그래서 더 힘이 안 났거든요. 근데 좀 우울증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생각한 거는요, 시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아, 내가 36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뭐 학교도 가고, 뭐 시험도 보고, 붙고, 변호사도 되고, 조직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아니 36년이라는 시간이 또 남아있는데 내가 0에서 시작을 해도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는, 시간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저한테는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늦지 않은 거예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어머니 친구분들이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70대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제 여쭤봤는데, 한 분이 내가 만약에 50대가 된다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70대시니까 아니 지금 하시면 되잖아요, 사업을.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50대라면 할 수 있겠대. 근데 아마 그분이 50대였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때는 또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사업을 했을 텐데 라고 말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야 그때 내가 늦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70대도 늦지 않았죠, 절대. 70대에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70살에서 50살로 젊어질 수는 없지만 나는 70살에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회피라고 저는 봐요. 시간은 결코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몇 살까지 살지는 나도 몰라요. 내가 만약에 70이야. 늦었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안 했어. 근데 내가 100살 넘게 살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30년을. 아까워서. 그러니까는 시간은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 법무관이었으니까 전역을 했거든요. 전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42살로 기억을 해요. 자, 40대가 되면요, 누구나 변화를 싫어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저는 군 법무관이니까 공무원이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연금을 받아요. 군인 연금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제가 나간다고 했을 때 다 말렸어요. 100이면은요, 101명이 말렸어요. 그 한 명은 저 자신. 그러니까 저 자신조차도, 아, 나가야 되나? 나가지 말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나간다고 해서 어떤 게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월급도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들 지금 변호사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그러면서 더 있다 나와.
더 준비하고 나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30대 후반부터 전역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42살로 늦춰진 이유는 사실 그것 때문이거든요. 늦춰졌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역이라는 결정을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군 법무관이 된 건요. 그러니까 이 직업을 결정한 거는 29살의 저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42살이에요. 전역한 때가 42살이니까. 42살의 나야. 29살의 나는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미숙하고 그냥 천지분간을 못하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 내가 결정한 직업이 나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지금의 내가 더 성숙한데 지금의 내가 29살에 내가 결정한 걸 바꾸지 못한다. 그것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이른 나이에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서 그걸 바꾸지를 못해요. 그 어린 내가, 미숙했던 내가 했던 결정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는요. 내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때보다 성장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리는 결정이 훨씬 더 낫다. 나를 위해서 가장 나다운 결정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남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이제 전역이라는 전역 지원서를 내게 되죠. 그 이제 공자가 40을 부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자가 정말 치열하게 노력해서 달성한 성장의 단계가 부록인 거예요. 40이 모두 부록은 아닌 거죠. 그 부록이라는 건요. 혹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혹이 뭐냐면 사람으로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러니까 사람의 영역이 아닌 거겠죠. 보통 이제 신의 영역이겠죠. 삶과 죽음에 대한 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멈출 줄 아는 것이 부록인 거예요. 그래서 부록의 경지에 이르면 그 다음에 이르는 게 지천명인데 지천명은 뭐냐면요. 하늘의 뜻을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팔자라고 하죠. 아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그냥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럴 리가 없잖아요. 공자가. 그 명이라는 건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길. 그게 팔자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해서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거. 그러니까 공자는 종호소호라고 해서요. 내가 좋아하는 바를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명이에요. 그것을 하다가 그 길이 부귀영화랑 연결되지 않아요. 남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게 지천명이거든요. 그래서 공자는 이제 세상을 바꿔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근데 결국 바꾸지 못했어요. 어떤 벼슬 정치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여러 번 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묵묵히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요. 그리고 저는 공자는 매우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하게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지천명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다운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자유로운 거예요. 가장 자유로운 거. 그러니까 어떤 허례허식 없이요. 가장 나다운 상태로 온전히 나다운 상태로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시작되어야 되는 나이가 늦어도 5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42살에 퇴사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50이 되면은 가장 나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역할에 충실한 게 아니라요. 그냥 나라는 역할에 충실한 거야. 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40에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원숙기가 50인 거예요. 가장 나다운 상태로 가장 나라는 꽃을 만기하는 상태가 50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50, 60. 그러려면 40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군 법무관으로 있어서는 이게 나답지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 맞춰서 살고 있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전혀 즐겁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어서는 내가 생각하는 50대를 맞이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42에. 그러니까 40, 50은 그렇게 나라는 꽃을 피우는 만개하게 만드는 그런 나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요.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던 때 그러면서 지금에 집중하지 못하던 그 때를 중심으로 전후의 가정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하고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게 됐고 지금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요. 부제가 나의 이립이에요. 이립이라는 게 바로 서는 거잖아요. 나답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로 섰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 책을 읽는 가장 좋은 연령대는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20대면 지금 20대, 30대면 지금 30대, 40대이신 분들은 40대. 가장 좋은, 읽기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20대 때 궁금했던 것들이에요. 전문직 여성이 결혼을 해서 커리어를 갖고 살 수 있을까? 성장해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참고할 만한 그런 게 없었어요. 선례가. 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튜브나 그런 게 있지도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했지만 참고할 만한 그런 분들이 없어서 그냥 제가 다 부딪혀 온 거죠. 몸소 부딪히면서 결국 저는 이혼이라는 것을 했고 지금은 전역을 하고 개업 변호사로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고 있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해도 저라는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삶을 통해서 깨달았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냥 내 삶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미 그런 고민을 했었을 수도 있고 성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가능하면은 제가 겪었던 그런 실패를 겪지 않고 삶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성장한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일종의 치트키 같은 건데 그런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필을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은 뭐 그건 나누면 될 일이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가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고민은 좋은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길러서 이제 변해야 될 때인 거죠. 예, 변화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